자, 수업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15페이지 얘기하면 됩니까? 되나, 하민영? 네, 된대. 네.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입니다.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법규명령에는 크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지, 그지? 그래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위임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받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새로운 법률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다, 그지? 그래요.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단 말은 뭡니까? 그렇게 다른 표현을 빌면 수권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권을 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이 있다, 같은 뜻이야. 자, 그런데 이제 위임을 할 수는 있는데 맨 앞에 내용은 뭡니까? 포괄적 위임이나 재위임이나 그 다음에 벌칙 규정의 위임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다, 그지? 포괄적인 위임이라는 말은 뭡니까? 백지 위임식으로 다 넘겨준다는 그런 뜻이야, 그지? 그 기본적인 근거 사항만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위임한다 말이지. 재위임도 국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를 형법적으로 표현하면 죄형 법정주의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벌칙 규정의 위임도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위임이 일반적으로 금지가 된다. 여러분 모를 만한 표현만 한번 볼까? 셋째 줄을 보면은 또 처벌 규정을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나 모법에서 범죄 구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형벌의 종류와 최고 한도를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지? 그래요.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나? 아니면 이해했으면 넘어가고.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말해, 그지? 범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들, 그지? 예를 들어서 형법에 보면은 존속에 대한 살해죄가 있다 치자, 그지? 그러면 존속이라는 요건, 그지? 살해행위라는 요건, 그지?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지? 형법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있잖아. 범죄를 구성하는 그 요건은 3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는 범죄를 판단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고 그래. 제1단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야. 그러니까 법률에 정하고 있는 범죄의 성립 요건대로 실행했느냐 하는 점이지, 그지? 두 번째는 위법성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 행위가 위법한가, 그지? 대개의 경우에는 있잖아. 법률에 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대로 실행하면 그 자체가 위법하죠. 그래서 위법성에서는 뭘 주로 판단하는가 하면 위법하지 않게 되는 사유들을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상해죄라는 거는 있잖아. 사람의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다 그래. 상해가 뭡니까? 멍을 들게 하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런 게 상해 아니야, 그지? 그래서 법적인 표현을 빌면 신체 안전성을 훼손한다 그러거든. 불안전한 상태로 만든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의사가 진료하기 위해서 째고 꾸매고 그래 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상해를 입히는 행위지만 의사의 진료 행위잖아, 그지?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정당 행위라 그래. 정당 행위. 몰라도 되는 거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열심히 안 써도 되는 거지, 그지?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불법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와. 그 공격에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 나도 불법을 저지르는 걸 뭐라 그래? 정당 방위라 그래, 그지? 그래, 그걸 정당 방위라 그래. 긴급하게 위난이 생겼어. 저 위에서 있잖아. 바위가 막 굴러떨어 온단 말이야, 그지? 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상점으로 들어가다 유리창을 깼어. 그런 거 뭡니까? 긴급하게 생긴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좀 불법한 행위를 한 거지, 그지? 긴급 피난이라 그래. 그런 것들은
법적, 형법적으로는 용서가 된다, 그지? 민법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 손해배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책임성이라는 게 세 번째 단계인데, 책임성은 뭡니까? 얘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지, 그지? 얘가 좀 정신이 부족해. 그러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없지, 그지? 기대 가능성이 없지, 그지? 그래서 책임성을 기대 가능성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거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 봐줘야 되거든, 그지?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 좀 용서해 주잖아, 그지? 친구들이 좀 술 먹고 그래도, 그지? 그런 취지야. 용서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홈에서 돌발 퀴즈 보시면 조례에 대한 위임, 조례의 법적인 지위는 뭐라 그랬어요? 조례의 법적인 지위 뭐라 그랬어? 법규 명령이라는 견해도 있고 독자적인 자치규범이다 뭐 이런, 그지? 견해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지 조례도 법규 명령처럼 법률에서 위임을 받는다, 그지? 그러면 조례에 대한 위임도 구체적인 위임이냐 이런 말이야, 그지? 자, 그 지방자치법 15조입니까?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법률의 뭘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야, 그지? 자,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나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라, 그지? 일반적으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면 돼. 그런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지? 뭐 벌금,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걸 과하거나 뭐 영업을 정지하거나, 그지?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라, 그래, 그지? 둘 중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이 둘 중에서 있잖아. 제한이 더 심한 건 어떤 거야? 위임을 받는 거지, 그지?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건 어떤 의미야?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이런 말이야, 그지? 요것의 의미는 뭐라고? 법령 위배를 하지 마란 말이지, 그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그지? 예. 사실은 요 조문에 대해서 있잖아, 할 말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라는 말은 법령보다 밑에 있다 이런 의미지, 그지? 그러면 조례가 법령보다 밑에 있나? 그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야, 그지? 왜? 조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되잖아, 그죠? 법령이라 하면 뭡니까? 법률 더하기 법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것보다도 조례가 밑에 있다. 이게 정당하냐는 거지, 그지? 얘는 의회가 하는 것이고 법규 명령이라는 것은 행정이 하는 것인데 법적인 정당성이 누가 더 높냐는 말이지. 그래서 요 조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그지? 예. 물론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 그지? 왜? 이 국가라는 전체 범위 안에서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국가 전반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게 보면 국가 전체를 규율하는 규범이 일지역을 규율하는 규범보다 위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지, 그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로 보면 후자가 더 유력한 모양이지, 그지? 근데 법률의 권리를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위임이 필요하다, 그지? 그런데 여기서의 위임은 구체적인 위임이냐, 개괄적인 위임이냐, 그지? 개괄적인 위임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지? 포괄적인 위임, 그지? 포괄적인 위임 또는 뭐 개괄적인 위임, 같은 말이야, 그지? 개괄적인 위임.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지? 자, 이유는 뭔지 살펴보자는 거지, 그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 사무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유사무라는 게 있어. 지방자치단체 이제 자치사무지, 그지? 예. 그 다음에는 위임사무가 있는데 단체 위임사무가 있어요. 단체 위임사무. 그 다음에 기관임사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예. 단체 위임이라는 거는 어디서 어디로 위임하는 거야?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거야.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뭔지 알잖아, 그지? 예, 그래요. 자, 물어보자. 업이라는 단위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야? 업은 아니야, 그지? 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야.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위 중에 제일 낮은 단위가 어디입니까? 시군구라는 거지, 그지? 시군구. 예. 분당에 가면 분당에 가면이래. 성남에 가면 분당구가 있어. 예. 고향에 가면 일산구가 있어. 그 구는 여기 속해 안 속해? 일산구는 여기 속해 안 속해? 안 속해. 분당구는 안 속해. 왜 안 속해? 여기서 구라 하면 광역시나 특별시의 구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의 구는 이 구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분당구나 일산구는 있잖아. 구청장을 누가 뽑아요?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치하지 않고. 자치구가 아니야. 그래, 모를까봐 다 알겠지만, 그지? 그래서 어쨌든지 요거는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말이야. 기관임이라는 말은 기관에다가 위임하는 걸 말해, 그지? 기관. 기관. 행정기관은 보통 뭐를 말한다 그랬어? 행정청을 말한다 그랬지, 그지? 행정청이라 하면 뭘 말한다 그랬어? 관서의 장을 말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기관임이라 하면 뭡니까? 국가가 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거. 여기서 국가라 하면 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 거야. 법에 보면 뭐에 관한 허가는 장관이 한다, 장관이 허가한다, 뭐 장관이 뭐 한다, 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있잖아. 쭉 뒤에 보면은 몇 조 몇 조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몇 조 몇 자의 권한은 시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기관 위임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특징을 보면 엄준영 여기 봐야지. 기관임은 있잖아. 기관임은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그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야?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국가와는 별도의 인격을 갖는, 그지? 국가와는 별도의 인격을 갖는 독립된 개체야. 그래서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법인, 나도 법인, 그지? 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그런 단체로서의 성격 하나. 또 하나의 성격은 뭡니까? 국가라는 그런 큰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하부 조직인 거지, 그지? 국가를 정점으로 하면 시도가 있고, 그 밑에 시군구가 있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중앙행정조직의 어떤 하부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기관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로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야. 국가라는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무 중에 있잖아. 제일 말썽이 많은 사무가 뭐라고? 기관임 사무야. 요 기관임 사무는 원래 비용은 누구의 비용으로 하는 게 맞겠어요? 국가의 비용, 지방자치단체 비용. 국가의 비용으로 하는 게 맞지. 국가 일을 대신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그지? 돈도 내 돈 써서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잘 안 줘요, 그죠?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잖아.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정 자립도가 뭔지 알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지? 5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수빈아? 10%? 아이, 너무 낮게 잡았다. 그럼 다 죽으라는 이야기지. 10%보다 많습니다. 50%가 안 돼. 50%가 안 돼.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는 않아. 어디 주로 있는가 하면 전라남도 쪽에 많이 있어요. 무슨 장흥, 뭐 곡성, 영암 이런 데 10% 내외. 경상도 저기 못 사는 동네 있잖아. 뭐 영양, 봉화 이런 데 있잖아. 그죠? 그런 데는 그런 정도. 높은 데는 어디야? 서초, 뭐 강남, 과천, 그지? 그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가 왕인지 알아.
자부심이 있어요. 그 동네 산다는 자부심. 사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지? 예. 보험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자기 이제 의뢰인 보험 가입해 있는 사람들 중에 보상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래. 자기 마치 대단한지 알고 그 수가보다 많이 달라고 늘 그렇게 때를 쓴다는 거지. 예.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지? 어쨌든지 자. 사무가 세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있잖아, 조례가 관계되는 사무는 요 두 사무야. 요 두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예? 그 지방자치법에서는 요 두 사무는 이제는 있잖아, 별로 구분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 구분은 뭡니까? 어떤 구분이야? 법에 따른 구분이야. 법에서 이런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 지방자치법에. 예.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 재밌는 거. 자, 그러면 해야 될 거 답은 뭐야? 그럼 왜 조례에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라고 할까? 그 이유가 중요하겠지, 그지? 왜 그렇겠어요? 지방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래. 자치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포괄적 위임으로 해도 좋다라고 보는 거지, 그지? 예.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뭐야? 준영이. 지방자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지역적인 특색을 잘 반영해라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환경이 똑같고 조건이 똑같고 사람들의 성향이 똑같고, 그지? 그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 할 필요 없지. 같은 룰로 샥 적용해 버리는 게 좋지, 그지?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야? 이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뭐를 중요시해야 될 거 이런 것도 다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자율권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요. 부산에 가니까 있잖아, 어떤 운동을 많이 하는가 하면 부산도 특별시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런 운동 하지, 니네? 부산에서 왔잖아. 아니야? 아니구나. 아니래. 그래. 아니, 내가 부산에 가보니까 특별시를 만들어 달라는 운동에, 그러니까 뭔 특별시냐? 특별시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울 특별시밖에. 특별시를 여러 개 만들면 안 특별해지잖아, 그지? 안 된다고. 그래서 부산에 뭔 특별시를 만드느냐? 해양 특별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 특별시를 만드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있잖아, 특별시를 만들면 특별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서울시장은 있지,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은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넘잖아, 그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하고 있지,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하고 누가 권한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드는 큰 사업을 해. 예? 총리한테 부탁한단 말이야. 그러면 총리가 그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서울시장은 가능하단 말이지. 예? 그만큼 서울시장의 권한이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있지,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는데 어떤 요거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있잖아, 포괄적 위임으로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 위임을 해줘야 돼. 이런 표현들은 있지. 이런 표현들은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지문으로 잘 등장하는 표현들이야.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기억해.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포괄적인 위임을 인정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야, 그지? 부천시 담배자판기 조례, 그지? 부천시 담배자판기 조례 내가 설명한 적 있나? 있어, 그지? 어디서 나왔어요? 부천시 담배자판기 조례 뭐 할 때 나왔어요? 비례 원칙을 설명할 때 나왔어요, 그지? 그래서 이 시민들의 건강권하고 담배 판매업자 영업권하고 이렇게 형량을 해보면 어떤 게 더 우세하다? 건강권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조례를 만든 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법률 전속사항의 위임 금지. 법률 전속사항.
법률 전속사항이라는 표현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법률 전속사항이라는 표현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 안 한 학생들은 잘 안 떠오르지. 뭐 떠올라야 돼요? 법률의 위임 중에 뭐 떠올라야 돼? 본질성 이론 이런 게 떠올라야 돼. 의회 유보 이론 이런 게 떠올라야 돼. 의회 유보 이론, 본질성 이론 이런 게 뭐야? 본질성 이론은 뭡니까?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라 이런 말이잖아. 그지? 의회 유보론은 뭐야? 똑같은 사항인데 말이지. 법률에 위임을 받아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본질성 이론하고 의회 유보론하고 차이점 뭐라 그랬어요? 근거로 족하냐,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두 가지죠. 하나는 좀 더 명확하게 해라는 거야. 본질성 이론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고요. 이 의회 유보론은 반드시 위임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폭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근거하면 족하느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법률 전속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이 안 된다. 그지? 행정유보론도 설명했다. 그지? 행정유보론은 어디서 등장? 법률유보론에 대한 반동. 그지? 법률 만능주의, 뭐 관료적 법치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법률 만능주의에 대한 반동이라는 말은 이런 거지. 의회 유보론이 등장한 행정 유보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있잖아. 의회 역할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의회 역할이 재구시를 못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어. 의회하고 행정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야? 결탁이 돼 있는 상태예요. 또는 의회가 행정에 예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행정이 뭘 집행하고자 하면 의회에다 부탁하면 바로 해준단 말이지. 그지? 우리가 의회와 행정과 사법 이 세 개가 있잖아. 세 개가 제대로 균형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하는 거지. 견제와 균형, 체크하고 또 균형을 이루고 이제 체크 앤 밸런스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이야. 이 행정의 힘이 비대해서 이렇게 예속이 돼 버리면 그런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 유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도 말이야. 행정이 너무 강하니까 의회가 이게 종속이 되고 행정이 뭐 하고자 하면 의회에 부탁하면 되는 거지. 야, 이거 법률 하나 만들어도 만들어 주는 거야. 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를 통해서 어떤 행정 발동의 근거를 만들기보다는 내 스스로 만드는 게 더 편하거든. 그지? 그래서 행정 스스로한테 행정 발급의 근거를 찾겠다라는 것이 바로 행정 유보론이야. 그지? 그래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등장했지만 성과는 별로 이루지 못한 이론이야. 그지? 그래.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라는 표현이 있네. 집행명령. 집행명령은 명시적인 수권이 불필요해. 그지? 명시적인 수권이 불필요한 이유는 뭐야? 집행명령으로는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지? 새로운 법률사항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새로운 법률사항이 뭔지 알잖아. 그지? 뭡니까?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해. 그지?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해. 그지? 그래요. 본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의 의미를 설명했지. 그지? 한번 했어. 그지? 이렇게 하네. 넘어가. 법규명령의 성립 요건 공포함으로 성립한다. 그지? 행정규칙은 공포하지 않아요. 맞아요? 행정규칙은 공포하지 않지. 김관우. 그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행정규칙은 공포하지 않는 이유. 법이 아니니까. 법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지? 법은 국민에게 적용되니까 공포하는 거야. 너 이거 알고 있어? 예. 자, 법률의 부지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률의 부지라는 말은 나는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 그지? 예. 나는 이런 행위가 규제되는지 몰랐어 라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가 되게 안 되게? 용서가 안 돼요. 그죠? 왜? 공포하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보란 말이야. 그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만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그지?
민주사회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 또 한편으로는 있잖아. 국가에서는 좀 나쁘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찾아 먹으면은 좋은데 말이야.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 먹으면 좀 재정이 좀 어렵거든.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 먹어. 그래. 형식과 공포 보면 법규 명령의 형식을 취해 관보에 공포한다, 그지?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법규 명령의 통제 보겠습니다. 법규 명령의 통제. 법규 명령의 통제에도 세 가지 통제가 있겠지. 첫째는 의회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 의한 통제, 그 다음에 사법에 의한 통제가 있어, 그지? 행정에 의한 통제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지? 대통령이 장관을 통제함으로써 불형을 억제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지? 여러분, 자 헌법, 법률, 명령 중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냥 행정규칙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자, 밑으로 내려올수록 뭡니까? 노골노골합니다. 잘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재정의 가능성, 개정의 가능성이 편해, 그지? 올라갈수록 어렵지. 얘하고 얘는 어때요? 우리 지금 요거 하고 있잖아. 요거 보면 시행령은 있잖아.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 대통령령은 뭐의 심의를 거쳐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말은 국무회의의 의장은 누구야? 대통령이야, 그지? 대통령이 뭡니까?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한단 말이야. 이런 시행령 만드는데 동의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지? 그만큼 뭡니까? 스크린할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더 있다는 말이야, 그지? 이거는 시행규칙은 각 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없어요. 근데 이런 절차는 없는 데 있잖아. 뭔 절차나 있는가 하면 관계 차관회의라는 걸 사실은 거쳐요. 그래서 관련되는 차관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있어. 경제관계장관, 뭐 사회관계장관, 경제는 재경, 뭐 이게지, 그지? 사회는 뭐 안전행정부부터 해가지고 보건사회부 뭐 이렇게 있지. 그런 차관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조금은 있지만 어쨌든지 무게가 다른 거지. 국무회의를 거친다 하면 국무회의 뭐를 거친다고 돼 있어? 헌법에 보면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심의라는 건 뭐야? 그러면 심의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걸까? 심의는 의결일까? 의결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사람이 하나의 결정을 내는 걸 말해. 심의하고 의결 어떻게 다를까? 어떤 게 더 구속력이 강할까? 어떤 게 더 구속력이 강해요? 의결이 강해요. 심의라는 건 심의 단계로 보면 의결, 심의, 그 밑에는 뭐 있어요? 자문이라는 게 있어. 자문은 뭡니까? 밥 같이 먹어주는 게 자문이야. 우리나라는. 이건 뭐야? 이제 의견 한번 들어본다 이런 거지, 그지? 의견을 들어보되 결정은 안 내주는 게 심의야, 사실은.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있잖아. 심의할 때 의견 결정을 내긴 냅니다. 회의를 가보면. 근데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보면 결정을 내주진 않는 거야. 의견을 이제 결정을 내주는 거지.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에서 있잖아. 요렇게 결정이 났어. 어쨌든지, 그지? 국무회의 심의 결과 하자, 그지? 근데 대통령이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 요런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무회의 심의 결과 하자 그랬는데 의장인 대통령이 있잖아. 심의회는, 심의라는 단체에서는 어떤 처분을 할 수는 없어. 처분권자가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단 말이야, 안 되겠단 말이야? 된다는 말이야. 심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견 한번 들어보는 거지, 그냥. 심의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있잖아. 대통령이 이랬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있잖아.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알고 선수 치는 장관이 있을지는 몰라도 반대하는 장관은 없지. 뭐 장관 안 하겠지, 그지? 애초에. 그래요. 어쨌든지 행정에 의한 통제는 이제 상급 행정기관인 하급 행정기관의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는 있잖아. 일부 그 몇몇 법규 명령 중에는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간혹 있기도 해요. 근데 예외적인 현상이지, 그지? 법규 명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야? 행정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한 경우는 별로 없다, 그지? 논의 과정도 이 두 개는 할 게 없어. 사실은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요것만 설명합니다, 그지? 사법에 의한 통제. 요건 별표 하나 중요합니다. 별표 두 개. 자, 사법에 의한 통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규범 통제라고 말해. 들어봤어요, 규범 통제? 안 들어봤어요, 그죠? 규범 통제라 하면 이거 봐.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위배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제도를 두고 있어요? 위헌법률 심사제도를 두고 있지. 위헌법률 심사제도는 대표적인 규범 통제 제도야. 규범 통제의 방식에는 있잖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추상적 규범 통제가 있어요. 추상적 규범 통제. 또 하나는 구체적인 규범 통제가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의 통제 방식은 있지. 그 나라가 어떤 법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법계는 크게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지, 그지? 요 의미부터 해보자. 추상적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하면 있잖아. 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규범 통제의 기회가, 규범 통제의 기회라는 말은 이 규정이 상위 규범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말이야. 그런 계기가 언제 있느냐?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 규범 통제한다는 것이 구체적 규범 통제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추상적 규범 통제. 위헌법률 심사를 예를 들면 우리 제일 많이 위헌법률에 대한 논의를 들어본 게 어떤 사건입니까? 간통. 그래, 뭐 이야기 안 해도 알아요. 간통이야, 그지? 간통은 세계적으로 간통을 벌하는 나라 많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그죠? 거의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은 다 없어지고. 요런 정서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유교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 종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그지? 근데 유교의 본구장인 나라에도 없다고 그래. 그래. 네. 어쨌든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시비가 어떻게 해서 제기가 됩니까? 몇 년 전에, 그지? 이제 뭐 오케이라는 뜻은 아니야. 뭐 이제 탤런트가 말이야, 그지? 이 간통했단 말이야, 그지? 이 탤런트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간통을 주장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간통을 주장하면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재판의 판사가 이 사람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재청이라는 걸 합니다. 재청을 하면 그게 어디로 가? 헌법재판소로 가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 사람이 재청 안 하고 재청을 거부해.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헌법소원이라는 방식으로 또 위헌법률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뭐야? 구체적으로 뭐 재판에서 그 조항이 문제되었을 때 그런 뜻이야, 그지? 그때 비로소 하게 되는 게 구체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는 그러지 않아도 해. 간통이라는 규정이 내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내가. 그러면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추상적 규범 통제입니다. 재밌는 건 있잖아. 요거는 주로 어디 사는가 하면 요거는 주로 대륙법계에서 해요. 요거는 주로 어디 하겠어 그러면 이 영미법계에서 해요. 헌법재판소는 어디 있어요? 대륙 영미법계, 미국의 헌법재판소 있게 없게? 없어, 그지? 없어요.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대법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 여기서는 대륙법계에서는, 대륙법계라면 주로 어디를 말해? 프랑스나 독일을 말해.
여기서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게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돼요. 예? 예. 여러분 헌법 배우면 있잖아. 이 켈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헌법재판이 아버지야.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져서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나는 사실 있잖아. 왜 이런 표현을 쓸까? 는 이런 좀 의심스러워. 헌법법원이라 그러면 안 되나? 왜 재판소라고 그랬을까? 그지?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니 두 가지 견해가 있어. 하나의 견해는 있잖아. 헌법재판소라는 걸 번역을 이제 독일식 표현을 일본 사람들이 계속 헌법재판소,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지. 일본은 지금도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라고 그래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이렇게 부르는 거지. 예. 우리는 이제 그 표현을 해방되면서 그지 법원이라는 표현으로 바꿨고, 두 번째 하나는 우리 이제 사람들이 헌법법원이라 그러면 사법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그 법원에 대한 뉘앙스를 이제 버릴 수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표현 쓰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그지? 여기는 대법원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좀 차이가 있는가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있잖아. 미국의 경우에는 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권리를 구제하는,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륙법계에서는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있잖아. 법이라는 게 법에도 질서가 있단 말이야, 그지? 아래 것이 위 것을 이렇게 넘보는 것은 대단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지, 그지?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 구체규범통제에서의 효과는 있잖아. 효과는 효력을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규범통제에서 얘가 위헌적인 판단을 받는다, 또 명령규칙이 위법적인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 효력을 없도록 무효화시키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영미법계에서는 효력을 없애지는 않고요. 적용을 배제하는 데 거쳐요.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건에서 그 조문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겠다 이런 말이야, 그렇지? 여기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효력을 없애는 거 이건 맞는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효력을 이렇게 없앤다는 건 사실은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국가의 각 기관은 자기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 그죠? 근데 법원에서 효력을 없앤다면 이건 뭡니까? 법령을 개폐하는 거지, 그지? 법령을 열지는 못하지만 닫기는 하잖아, 그지? 법령을 개폐하는 권한이 법원에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 법령을 개폐하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의회에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지? 예. 어쨌든지. 그런데 이제 법원이 갖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요런 뉘앙스 아래서 적용만 배제하고, 적용을 배제하면 그럼 여기서 끝이야. 그건 아니야, 사실은.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의 시그널이 되니까 의회에서는 이 규정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문의 압박을 받게 되겠지, 그지? 예. 또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그 유형은 아주 다양해. 막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학자들이 그걸 유형별로 구분하긴 하지만 이거는 위헌이다. 또 한정 합헌. 요 부분은 합헌이고 저 부분은 위헌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합헌 이런 것도 있어요. 해석에 따른 뭐 그런 이런 저거 방식.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유효하지만 뭡니까? 법을 개정하라는 그런 식의 판단.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단 말이지. 그래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그지?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택해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도 두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건 뭐야? 논리적인 일관성은 좀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지, 그지? 일관성 안 맞아도 상관없나?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어. 우리 일관성 안 맞는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얼마나 일관성 안 맞는 일을 많이 하는가 하면 있잖아. 우리가 어떤 법을 개정하잖아, 그죠? 법을 개정하면 교수님들을 불러서 의견을 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의견이 합의를 봤어. 이렇게 법 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지? 6개월 지나 보면은 개정이 돼 있어요. 야, 안 맞는 거지. 그렇지만 뭐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럴 수 있냐 하면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게 명백히 절대적으로 차이 나는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가타부타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상 이거는 뭡니까?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된다는 거지. 다만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이유는 뭐야? 더 빠른 길이 어디냐? 좀 더 손해를 덜 보는 길이 어디냐? 이런 것 때문에 논의를 많이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위법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상관없다, 그지? 그래요. 자, 요런 거 이제 여기까지 했다, 그지? 자, 위헌법률 심사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그건 헌법 선생이 할 거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야, 그지?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 돼 있는가 하면 우리 헌법에 보면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 이래 돼 있어. 법원이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돼 있어. 누가 아니야? 대법원은 아니야. 대법원이 갖는다는 아니야. 대법원은 뭘 하는가 하면 얘는 있잖아. 최종적 심사권을 가져요. 그죠? 최종적 심사권. 우리 학생들은 명령규칙 심사라는 게 너무너무 막대한 권한이라서 아무나 하지 못할 거야. 대법원 정도 돼야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지? 위헌법률 심사를 헌재에서 하는데 이거는 대법원 정도 돼야지 하겠지. 아니야. 모든 법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법원에서 있잖아. 모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재판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심급이라는 게 있지, 그지? 1심, 2심, 3심 뒤집어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가? 그래서 대법원은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는 거지.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 규범 통제가 적용이 돼. 위헌법률 심사도 마찬가지고 명령규칙 심사도 구체적 규범 통제가 적용이 돼. 안서 좀 또 잘 모를까 봐. 그런데 있잖아. 자, 법원에서 한 위헌법률 심사는 있지. 법원에서 한 위헌법률 심사는 영구적으로 효력을 없이 하느냐? 준혁이. 법원에서 한 명령규칙 심사의 효과는 적용의 배제가 맞을까? 효력을 없애는 게 맞을까? 적용의 배제 맞습니다. 그죠? 적용을 배제하는 데 그칩니다. 대법원에서 그럼 대법원까지 올라왔어. 이제 신고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왔어. 대법원에서 하는 규범 통제에서는 있잖아. 적용 배제가 맞을까? 효력을 없애는 게 맞을까?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정민아,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적용을 배제하는 거 대법원에서도. 왜?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은 법령을 개폐하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그죠. 그래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견해, 일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일설, 이설은 있잖아. 이설은 이때는 효력을 없애는 정도의 그런 효력을 갖는다라는 견해도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동의. 왜냐하면 있잖아. 여기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면 책에 보면 내가 그런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면 123페이지 제가 잠깐 읽어볼게. 123페이지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나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나 대법원에 의한 구체규범 통제는 위헌 위법으로 판단된 법규 명령에 대한 모든 사안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 이 점은 행정소송법의 규정 태도에서 볼 수 있다. 행정소송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때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며 통보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된다. 그지? 다른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뭡니까? 여기서는 위법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면 안전행정부겠지. 지금은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알려주고 이 장관은 또 관보에 이거 알린다는 거지. 그지? 이건 뭐야? 대외적으로 효력 없음을 좀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그 표현만으로 모든 대외적인 효력을 중단시킨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람, 그지? 그 표현은 대외적인 효력을 다 중단시켰다고 봐야 된다, 그지? 그 두 가지 해석이 이제 있는 거지, 그지? 그래요. 하나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있잖아. 구체적 규범 통제만 있느냐, 추상적 규범 통제는 없느냐 판단해 봅니다. 그지? 그래서 특별히 해야 될 특수 문제 하나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를 할 수는 없느냐는 거지. 그지? 헌법재판소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 다수의 견해야.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는 있잖아. 어떤 방법을 통하게 되는가 하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게? 헌법소원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명령규칙 심사를 하게 돼요. 헌법소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죠? 예. 헌법소원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잘은 모르지만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있잖아.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적인 수단이야. 공권력이야 돼. 공권력. 그지? 재경이가 민영이를 안 돼. 이런 거는 공권력이 국가가 하는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만 가능한 거야. 그지? 그러면 명령규칙을 제정하는 행위는 공권력이야. 맞나? 맞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나오는데 명령규칙을 제정하는 행위도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란 말이야. 그지? 그런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헌법소원에 의한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게 다수의 견해야. 다수의 견해라는 것은 뭐야? 다수의 견해라는 것은 법의 규정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야. 그지?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야. 법에는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에 있다 이랬다 규정해 놨거든. 그런데 왜 네가 하냐 이거야. 그지?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잖아. 이 국가기관은 이 권한은 떡하고 같아. 떡. 그래서 있잖아. 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남의 떡을 자꾸 탐내면 싫어하거든. 똑같아. 자꾸 남의 떡을 탐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왜 그래 얘는? 늦게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 또 이 기관의 위상이 확실히 정립이 안 돼 있거든. 얘가 높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좀 어려운 문제란 말이지. 그지? 누가 더 높다고 말하고 싶어요? 서로 지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구조적으로 보면 누가 더 높아야 되겠어요? 높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지? 실제로 보면은 더 우수한 인력이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단 말이지. 1순위, 2순위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있지.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다. 적극설, 소극설. 다수의 견해는 적극설이야. 해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해석에서 가능한데 요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 요건 먼저 써줄게. 중요한 거 먼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 요건. 이 중요해. 이거는. 하나는 뭔가 하면 직접 침해성이야. 직접 침해성. 두 개는 최후수단성. 최후수단성이야. 가장 최. 직접 침해해야 돼요. 직접 침해한다면 직접이라는 건 뭐야? 명령규칙이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해야 돼. 그지?
그 다음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돼. 그지? 최후 수단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보충성이라 그래. 그지? 이런 말 들어봤지? 보충성이라 그래. 명령 규칙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말은 보통의 경우에는 있잖아.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명령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처분을 해서 국민한테 적용이 되지. 그지? 대개의 경우는 요 사이에 처분이라는 단계가 있어. 근데 처분이라는 단계 없이 얘가 직접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지. 그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시장한테 개인 택시 면허를 받는데 개인 택시 면허를 받는 요건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 중일 것 이런 요건이 있어요. 좀 웃기는 규정이야.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이 아니라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 중인 자가 개인 택시 면허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 안 한 자, 또 이때까지 운전 경력이 7년이 안 된 자는 다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뭐겠노?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 중일 것.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했을 것은 안 돼. 왜 그런가 알아요? 워낙 가짜 증명서가 많이 나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내가 10년을 근무했다고 증명서를 떼와. A 회사 망했어. 그리고 실제로 안 망했는데도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 가짜 증명서. 워낙 심하니까 이제 지방자치는 못 믿겠다 이거지. 현재 근무 중이어야 돼. 그러면 좀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런데 요런 규정은 있잖아. 현재 7년 이상 근무 중일 것은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10년 근무하다가 여기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어. 그치? 그래서 바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은. 어떤 처분, 너 뭘 해? 뭐 이렇게 중간에 행정기관의 처분이 개입되지 않고 규정 자체가 직접 침해하는 경우지, 그지? 그리고 있잖아요. 요 두 가지는 서로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침해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개입되잖아, 그지? 행정처분이 개입되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행정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후수단이 안 돼버려 또. 행정소송을 하면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거든, 그지?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최후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측면. 그래서 할 수 있다. 적극적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다, 그지? 하나 합니다, 그지? 1989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법무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규정이 이 규정이 있잖아. 헌법 소원에 의한 명령규칙 심사 1호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야. 어떤 사건인가 하면 법무사는 누가 될 수 있어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할 수 있지, 그지? 법무사 시험 쉽나 어렵나?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 행정고시보다는 조금 쉽고 7급 시험보다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여기서 법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아마 없겠죠. 예. 법무사 하면 앞으로 직업적으로 전망이 밝게 안 밝게? 예? 아주 어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무사라는 것은 옛날 표현을 빌면 뭐에 해당이 돼? 옛날 표현 사법서사라고 그래요. 사법서사 조금 더 풀었으면 사법대서사야. 행정사, 행정서사라 그래. 사법서사는 뭡니까? 사법적인 일을 대신 글씨를 써주는 사람이야. 왜 사법서사가 필요해요? 법원에다가 뭐 소장을 내야 되는데 글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글을 알아도 형식을 모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대신 써주는 사람이지, 그지? 행정기관이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글을 몰라요. 그만큼 옛날에 우리가 척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 옛날에는. 근데 우리가 뭡니까?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굳이 뭐 대사 안 해줘도 내가 쓸 수 있단 말이야.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어디 들어가면 대신 쓴 양식들이 있어요. 남이 쓴 거 보고 자기 걸로 뭡니까? 자기 정보만 대입해 놓으면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법무사 별로 인기 없어요. 별로 인기 없어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대서해 주는 업무로는 돈을 못 벌고
뭐에서 돈을 버는가 하면 등기 업무에서 돈을 법니다. 등기도 옛날에 내가 여러 번 말할 때는 있잖아. 무슨 뭐 등기 이전 등기 뭐 그지 취득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수수료로 법무사에서 공식적으로 10만 원을 받고 빨리 해달라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을 줘야 돼. 급행료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년 이상 흘렀잖아, 그죠? 내가 87학번이니까 니네보다 훨씬 많잖아. 20년 이상. 지금은 단가 올라야 되잖아, 그지? 단가 내렸어요. 지금 한 5만 원이면 해.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내가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 법무사가 또 따로 있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 인터넷 법무사가 대신 해주는 사람도 있다니까. 인터넷 사무실 없이. 그만큼 뭡니까? 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별로 비전 없는데 그래도 목매는 사람 많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행정사 제도가 생겼어요. 행정 업무를 그런 뭡니까 대행해 주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실은 행정 심판의 대행이야. 1회 제도가 원래 시행 중이지. 그래서 2차 시험을 10월 10며칠 날 봅니다. 참고로 그 주에 내가 휴강이야. 그 주에 행정법 문제도 있거든. 그래서 있잖아. 어쨌든지 그런데 이제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법무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누가 시행하는가 하면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행을 그 규정을 두고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 규정이 있었는데 계속 시행을 안 했어. 이제 법무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그전에 참 누가 됐는가 하면 경력직으로만 뽑아요. 법원에서 있잖아. 사무관으로 5년 이상 아니면 뭐 주사로 7년 이상 아니면 뭐 서기로 뭐 9년 이상 뭐 이 기한이 있어. 연한이 있어. 그런 연한이 있는 사람들은 법무사 자격을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그냥 떼줘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법원 공무원, 검찰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검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도 일반직 공무원은 안 돼. 예를 들어서 있지. 여러분이 행시를 해가지고 또는 뭐 7급급 시험을 봐가지고 정부 공무원이 되잖아, 그지? 법무부로 배치받을 수가 있어요. 법무부 배치받아도 여러분은 일반 행정으로 보면 그냥 일반 행정 공무원인 거야. 그래서 법무부에는 검찰 수사직 공무원도 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있어요. 검찰 수사직 공무원은 지금도 법무사 시험에 시험 면제, 그러니까 과목 면제 적용을 받아. 일반 행정직은 안 돼. 뭐 100년 있어도 안 돼,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어떤 특례가 있는가 하면 일정한 근무를 하면은 직렬 전환 시험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일반 행정 하시는 분이 검찰 사무직으로 이제 직렬 전환 시험을 보면 돼요. 형사소송법 이런 거 한 과목밖에 안 봐.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쉬워요. 저들끼리 해주려고 보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두 가지가 있잖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과 붙이기 위한 시험이 있지. 붙이기 위한 시험이라서 안 떨어져요, 그거는. 응? 그리고 이제 뭐 TO라는 게 정해졌고 이번에 몇 명이 전환된다 그러면 너 이렇게 3명 시험 쳐 이런 식이거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변호사 사무장을 20년씩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있지. 변호사 사무장을 오래 해서 법률 지식을 꽤 갖췄거든. 근데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을 제기한 거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무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런 상황이야, 그지? 그것이 처분의 개입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것에 해당이 되나?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름 동욱이? 맞아? 네. 되나 안 되나? 네 생각에.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지 처분이 개입되지 않았지만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유로 있잖아. 헌법 심판을 제기했단 말이야. 헌법 소원을.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넙죽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겠어요, 사실은? 근데 내 생각인데 있잖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 이런 걸 해야 돼.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지, 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납득 받아들였단 말이지. 왜 여기서 받아들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야, 법원에서 그거 안 받아줬다더라, 이런 거지, 그지? 예. 법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우리는 최후 수단으로서 우리가 받아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란 말이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언제 생겼어요? 1988년도에 생깁니다. 1988년도. 헌법재판소가 등장한 요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5공화국 헌법, 6공화국 헌법 참 1987년도에 6공화국 헌법이 제정이 돼요. 이제 6공화국 헌법이 개정이 되는 거지, 그지? 요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제도가 생겨요. 물론 처음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제 10, 20, 30, 40, 50, 60 쭉 가는데 20화국 때 헌법재판소라는 게 한번 나와.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잠깐 하다가 헌법위원회라는 또 제도를 또 만들어. 그래서 쭉 하다가 50까지 헌법위원회 하다가 60부터 헌법재판소가 생기는데 처음 생기니까 뭐 할 일을 좀 찾아야 되잖아, 그죠? 할 일이 없으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업무가 뭔지 이렇게 이런 건 업무를 빨리 삼아야 되거든. 응? 뭐 그런 그러니까 자기 어떤 뭐 기관의 어떤 권한, 역할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하여튼간에 이 기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명령규칙 심사를 해가지고 누구를 자극했는가 하면 얘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있잖아, 대법원에서 그전에는 법규 명령에 대한 심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손 안 대려고 그랬어요. 법규 명령에 대한 심사는 실제로 거의 잘 하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뭡니까? 법규 명령에 대한 심사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로 바뀝니다. 누구는 좋아? 국민은 좋은 거야. 예. 그래요. 그런 스토리가 있다, 그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가 아니라 좀 더 해도 되네. 행정이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행정이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 통제라는 표현보다 규율이라고 하자. 행정이 국민을 규율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행정입법, 하나는 행정처분이. 행정입법은 어떻게 규율하는가 하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율해요. 행정처분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해요. 요거는 있지. 일반적 개별적은 대상 중에서 사람의 범위를 말해요. 사람의 범위. 개별적이라는 말은 특정인을 말하는 거지, 그지? 특정인. 일반적이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하는 거지, 그지? 예. 그 다음에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의 문제는 있잖아.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해. 케이스라는 말은 한 번, 이러면 한 번. 이게 한 번을 말해, 한 번. 이거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여러 번을 말하는 거지. 법이라는 건 봐. 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에, 그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적용되는 거잖아, 그지? 계속 적용되는 거지. 처분이라는 것은 나한테 군대 가라, 나한테 세금 내라, 그지? 영업 정지해라,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소송이 가능한가 하면 얘한테 소송이 가능해요. 얘한테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있지.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은 적용 대상자가 전부 다란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이 규정에 불만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요. 이런 경우에만 소송이 제기돼. 예? 예. 그래서 소송은 누가? 개인이 하는 거야. 사회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민중소송이다 이렇게 불러. 객관소송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게 포함 관계는 있지만 어쨌든지 요렇게도 가능해요. 요렇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나의 케이스로 요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가 하면 일반 처분이라고 불러요. 일반 처분. 자, 착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제 단원을 달리하는 거야. 요때까지는 뭐 했어요? 상위 규범이 하위 규범이 참 상위 규범을 침범할 때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야. 행정입법 아까 법규명령 같은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는 안 된다?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것이 처분이 되었을 때 처분이 되면 처분의 경우에는 참 이게 소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행정입법에는 세 가지 유형의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 일반적 법규명령이 있고요. 이건 뭐 보통 법규명령을 말하는 거야. 그지? 얘는 뭐야?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상이 안 돼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는 처분적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적 법규명령.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에 뭐가 있는가 하면 두밀분교 폐지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니까 법규명령이잖아. 그지? 그런데 두밀분교, 여러분 가평에 가면 있잖아. 두밀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MT 잘 가는 데 있잖아. 그지? 그럼 두밀리, 두밀계곡 이런 것도 있어. 두밀분교야. 두밀리 분교겠지. 그지?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이지. 그지? 두밀분교를 폐지하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야 돼?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처분으로도 가능할 텐데, 그지? 조례로 만드는 형식을 조례로 만든 것 뿐인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적인 조례. 조례는, 원래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건 뭐야? 딱 케이스가 한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죠? 많지는 않지만. 세 번째는 집행적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어. 집행적 법규. 얘네 두 개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공통점은 한자로 썼어. 잘 안 보이지? 공통점은 뭔가 하면 처분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이야. 처분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 이거는 뭐 그 자체가 처분이니까 조례 법규명령 자체가 처분이니까 필요 없고, 이것도 있잖아. 처분은 개입되지 않는데 일반적 추상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 법률 보면은 당구장에는 18세 미만자는 당구장에 출입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러면 18세 미만자, 지금은 18세 미만자가 당구장에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 당구는 누가 치노? 성실한 사람이 당구는 안 치거든. 대학생들을 빼놓고는 그지. 근데 이제 주로 약간 성인 문화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턴 이유는 뭐야? 이걸 턴 이유는 당구가 스포츠라는 이유로, 그지? 이 스포츠야. 당구하면은 뭐 근육이 생기나? 아니거든. 이게 뭡니까? 이게 로비의 효과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심하지, 그지? 로비가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옛날에 18세 미만자가 당구장에 출입할 수 없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지. 이 규정은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직접 국민한테 적용이 되잖아, 그지? 봐봐, 18세 미만자는 당구장 출입 금지라는 규정을 딱 두면 처분 누가 그 중간에 끼어서 너 들어오지 마, 들어가지 마, 너는 돼,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얘가 직접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지? 뭐 없이, 처분의 매개 없이. 그런데 이건 뭡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어제, 오늘, 내일 다 적용이 되는 거지, 그지? 요런 경우에는 있지. 요런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방법으로 규범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예. 여러분 있잖아, 얘하고는 요 소송은 행정소송을 말해.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만 행정소송을 말해. 얘하고는 두 개가 다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되면 최우수단성에서 밀려져. 그래서 그래요. 그런 관계에 있어, 그지? 정리하면 이렇단 말이야, 그지?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물론 있어. 하나만 더 하고 마치자,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했어. 아까 내가 그거 안 했네.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 통제는 없는가, 그지? 추상적 규범 통제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는 추상적 규범 통제. 요거는 조문상으로는 두 개인데 실제로는 하나야. 조례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야. 조례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있잖아. 추상적 규범 통제에 해당이 돼요. 자, 어떤 의미인지 봅니다. 자, 조례라는 걸 제정하고자 해. 조례 제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결 정족수라는 게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적의 과반수가 참석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의 2분의 1이 찬성하면은 일단 뭐가 돼요? 의결이 되지, 그지? 의결이 되면 공포는 누가 하노? 여러분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좀 아나?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의 제정, 국회의원 과반수, 제적의 과반수 나오고 또 나온 사람의 출석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률이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되면 공포는 누가 하노? 공포는 누가 해? 법률 공포는 누가 해? 국회의장이 하나? 1번 국회의장, 2번 대통령 누가 합니까? 1번, 2번.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 이때까지, 그지? 그래요, 안 가르쳐줬어요. 사회 시간이나 배우는 거지, 그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포는 대통령이 바빠서 안 하면,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은 효력이 있게 없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공포는 안 했어. 효력이 없어요. 국회를 통과한 것은 성립 요건, 공포는 효력 요건이야. 대통령이 계속 공포 안 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요때는 봐봐. 요때도 의결하면 누가 공포해야 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뭐 할 수가 있어요?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거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 환부 거부와 수정 거부가 있어. 환부 거부는 그대로 돌려주는 거. 야, 다시 봐. 수정 거부는 야, 요렇게 고치면 되겠어. 수정 거부야. 미국엔 둘 다 돼. 우리나라는 뭐 환부 거부만 돼. 우리나라는 그냥 다시 돌려주는 것만 돼. 돌려줬어. 돌려주면 다시 되돌아오겠지. 이렇게 되돌아와. 그럼 뭘 하는가 하면 재의결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재의결은 과반이 참석해가지고 있잖아. 3분의 2가 동의해야 돼요. 이 재의결은 좀 엄격하지, 그지? 법률의 경우에는 재의결이 되잖아. 그러면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공포해야 돼요. 확정돼 버려요, 법률은. 근데 조례는 좀 달라. 재의결 했는데 있잖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니까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위법이야.
우리나라는 있지 사실 지방자치 역사가 짧잖아, 그죠? 지방자치가 언제 했으면 1992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지방자치 20년 이래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한 20년밖에 안 됐잖아, 그지?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원들이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죠? 초기에는 어떤 사람이 했어요? 택시 기사 이런 분들이 많이 했어요, 지방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 안 하고, 그지? 아무리 뭐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효를 받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지. 어쨌든 그래서 재의결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걸 소송으로 겁니다. 그래서 조례의 재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걸어요. 요 소송은 대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요게 바로 추상적 규범 통제야. 이거는 있지, 그지? 재판에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예.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뭡니까? 무효하는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 규범 통제 예다 이렇게 말해. 자, 문제. 아까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의 방식으로 규범 통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헌법 소원의 방식으로 하는 규범 통제는 구체적 규범 통제야, 추상적 규범 통제야? 구체적 규범 통제야, 추상적 규범 통제야? 헌법 소원의 경우에는 재판을 안 거쳤어, 그지? 왜냐하면 재판할 수 있으면 못하니까, 그지?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은 없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생긴 거지. 그래서 답은 뭡니까? 헌법 소원에 의한 규범 통제도 구체적 규범 통제의 한 예로 보는 것이 우리 학계의 입장이야. 그때는 아까 말한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 이걸 좀 더 넓게. 꼭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 해결성. 구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면 그때 규범 통제하면 이런 뜻이야, 그지?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하는 거지, 그지? 그래요. 월요일 아침 수업은 힘들어, 그지? 예. 별로 안 힘들구나. 나만 힘들고.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